봅시다. 봐봐. 이제 여러 가지 함수의 극한에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어떤 게 있을 거냐면 극한값 계산을 좀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1차적으로 뭐를 좀 하셔야 되냐면 그 함수에다가 리미트가 씌워져 있을 거야. 리미트 x를 a로 보내라고 하고 요놈의 극한값을 구하고 싶어 라고 하면 우리는 뭘 그냥 구하시면 돼요. 보통 뭐 하니? 그냥 예를 들어서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대. 근데 내가 거기에서 2일 때의 극한을 조사하고 싶은 거야. 이 좌극한 우극한을 조사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우리가 x를 2로 보낼 거란 말이야. 좌극한 우극한을 구하는 과정이라는 게 결국은 어떻게? 2를 이 주어진 x제곱이라는 함수에다가 대입해서 얘네들이 극한값이야 라고 보통 계산을 했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이제 요게 가능한 거는 어떤 경우에서에 한해서냐 라고 했을 때 우리 이 표현이 어디서 많이 봤던 표현이에요. 이걸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잖아. 이거 뭐라고 불러? 연속이라고 부르지? 어떤 함수가 연속인 경우에 그때 우리가 그냥 이쁘다라고 표현을 한다 치면 이쁜 함수에서는 연속인 함수에서는 그냥 집어넣으면 걔가 곧 극한값이자 함수값이 될 거야. 왜? 어차피 같을 거니까. 그럼 이제 그런 애들이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문제를 풀라고 나오진 않을 거거든. 어떤 식일 거냐면 얘네들을 뭔가 조작을 하거나 변형을 시키거나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 극한값, 수렴하는 어떤 값을 뭐 알파라고 하자. 얘를 알파라고 했을 때 얘가 나올 수 있는 종류가 알파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이제 극한값 계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확정형이라는 게 있겠고 두 번째는 부정형이라는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확정형은 뭐냐면 말 그대로 아까 한 것처럼 집어넣으면 답이 나와버리는 애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문제를 낼 만한 소재가 없죠. 그냥 하자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부정형이거든. 이제 부정형은 정할 수가 없다야. 걔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를 부정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첫 번째는 어떤 게 있겠냐라고 하면 0분의 0꼴이 있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있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 다음 네 번째는 0 곱하기 무한대꼴 해서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될 일반적인 부정형의 경우는 네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네 가지의 케이스들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될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0분의 0꼴은 어떻게 계산해서 극한값 구했었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뭐 보통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앞으로 물어봤을 땐 몇 개야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냐면 세 개야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왜? 0분의 0꼴을 계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인수분해. 두 번째는 유리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미분계수의 정의예요. 지금 순서상으로는 뒤에 나오는 얘기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처음 배우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를 이제 알려드리기는 할 텐데 본격적으로 써먹는 거는 아무래도 미분계수를 배우고 나서 이제 문제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은 할 거고 우리가 0분의 0꼴을 처리를 할 때 이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더라가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은 어떻게 처리를 했었냐면 유리화를 가지고 처리를 해줬었어. 그 다음에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뭐야? 내가 누가 더 큰지를 알 수가 없더라 이거야.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니까 우리가 나눈다라는 건 비율을 계산하겠다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요놈과 요놈의 비율을 따져보겠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얘를 보통 최고 차항의 개수비를 판단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이거 좀 이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0 곱하기 무한대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통분을 해서 계산을 해주지.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의 네 가지 방법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얘네들이 누가 나올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리미트가 보였을 때 뭐를 할 수 있어야 되냐? 기본 자세야. 일단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럼 리미트 뭐시기 해가지고 x를 어디로 보내? 라고 했으니까 걔를 일단 대입을 해.
그랬을 때 나오는 게 만약에 확정형이야, 그러니까 답이 나와버렸어 라고 하면 그냥 그걸 쓰시면 돼요. 뭐 교과서 예제 수준이겠지.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대입을 했는데 뭐가 답이 딱 나오진 않아. 그럼 우리가 이제 속칭 부르는 부정형이 나온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또는 0분의 0,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0 곱하기 무한대 꼴이 나왔다 라고 하면은 각각에 맞는 방법을 통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일단 요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확정형과 부정형을 판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무한대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한대라는 게 있고 0이라는 게 있었거든. 무한대라는 건 뭐였었냐면 말 그대로 상태야. 얘는 어떤 값이 아니라 어떤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니까 특정한 값처럼 계산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계산하던 거랑 약간의 좀 뉘앙스의 차이가 있을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0이라는 건 뭐였어? 진짜 찐 0이야? 그게 아니지. 내가 극한을 씌워서 x를 어디로 보냈는데 그 y 값이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을 0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지. 요건 이제 정식 명칭은 우리가 무한소라고 얘기를 해요. 한없이 0에 가까워지는 상태야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는 찐 0이다 아니다? 진짜 0은 아니야. 0에 엄청 가까운 숫자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극한값 계산할 때 분모에 얘처럼 0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래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진짜 0은 아니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극한을 씌웠을 때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가 0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쓰던 0은 진짜 0이지. 분모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이제 분자에 0이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아, 요런 애들을 얘기해 주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 무한대랑 무한대 제곱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 누가 더 영향력이 커?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무한대 제곱이 더 크다라고 얘기는 할 거거든. 그럼 얼마나 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냐? 라고 하면 얘도 무한대기는 해요. 얘도 무한대야. 근데 둘 다 무한대긴 하지만 실제로 얘는 제곱을 한 거잖아. 그치? x제곱에다가 무한대로 보내는 거랑 x에다가 무한대로 보내는 거랑은 그 차이가 어떤 상황이냐면 넘사벽이에요. 아예 비교를 할 수조차도 없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얘가 거의 상수 취급을 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래프 간단하게 보면 요래. 우리 x제곱 그래프를 조금 멀찍이 서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x제곱은. 그리고 나서 y는 그러니까 이렇게 2차 함수인데 반쪽만 그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되게 축소를 해놓고서는 보시면 얘가 거의 직선처럼 그려져요. 그리고 나서 y는 x는 이렇게 뻗어나갈 거란 말이야. 그럼 차수가 지금 얘는 1차고 얘는 2차잖아. 보기만 해도 얘가 훨씬 더 속도가 빠르거든. 그래서 무한대까지 갔을 때는 얘는 거의 상수 취급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은 소거를 해버리죠. 그냥 없다라고 치고 계산을 해버리는 게 일단 기본적인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조금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우리가 수열의 극한이라는 게 있었어. 원래는 있었는데 그게 빠지고 우리 공통으로 함수의 극한만 배우면서 가끔 가다가 출몰되는 형태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의 극한, 그러니까 지수함수의 꼴을 대충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의 x승이라든가 y는 x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얘네들의 대소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가끔 가다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거든. 봐봐, 우리 2의 x승 그래프는 또 어떻게 생겼었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그냥 이렇게 그렸었어. 그치? 근데 얘도 이제 사실은 원점에 매우 가까운 상태에서를 확대를 해놓고 그린 거지. 그러니까 얘도 축소해서 멀찍이 보잖아요. 그럼 얘보다 더 심해요. 얘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더 급격하게 올라갈 거거든. 훨씬 더. 그래서 지금 얘나 얘 같은 경우에도 둘 다 무한대로 보내면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인 건 맞지만 실제로는 누가 더 영향력이 크다고? 2의 x승이 훨씬 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더 커서 얘는 무시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지.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내가 2의 x승과 3의 x승 요 정도는 나올 수 있거든. 그럼 여기에서도 누가 더 영향력이 크냐라고 하면 실제로 얘가 훨씬 더 큰 거예요. 넘사벽인 거야. 그래서 얘네들도 상수 취급해서 날려버리시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 자, 그래서 이제 무한대가 누가 더 영향력이 세냐에 대한 판단 정도는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정도는 외우고 계셨으면 좋겠거든요. 무한대분의 1은 얼마? 0이지. 분모가 한없이 커지면 전체는 한없이 작아지겠지. 그러면 역으로 얘랑 얘랑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그럼 0분의 1은 어떻게 될까? 무한대가 되겠죠. 그럼 분모가 한없이 작아지면 전체는 한없이 커지는 상황인 거야. 자, 요거는 너네가 숫자를 집어넣어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는 상태로 가는 게 낫겠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요런 경우에 대소 판단 정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겠어? 우리 x제곱에서 x를 빼고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야. 그럼 얘는 얼마야? 무한대지. 그지? 그럼 너네가 이거를 판단을 할 때 나는 어떻게 했었으면 좋겠냐면 여기다가 얘 무한대 집어넣으면 결국 무한대 제곱이고 얘는 무한대가 되면서 빼는 건데 얘가 더 크니까 무한대네? 또 뭐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이제 어떻게 보는 게 조금 더 우리가 방금 한 거랑 알맞냐라고 하면 얘는 얘에 비하면 상수 취급인 거야.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 그래서 얘를 무시하시고 얘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x제곱만 가지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 같은 무한대지만 영향력의 차이가 크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얘네들 1번은 0분의 0꼴은 맨 마지막에 조금 하고요. 2번, 3번, 4번 이 어떤 식으로 계산이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판단을 좀 해보면 우리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유리화를 하자인데 너네가 약간 여기서 실수하는 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만 보이면 그냥 무조건 유리화부터 하고 나서 보거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루트에 x제곱 플러스 3x x 세제곱 플러스 3x 빼기 x야. 그럼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가? 라고 보면은 얘는 지금 루트 씌우고 무한대 3차야. 그치? 얘는 그냥 무한대 1차거든. 누가 더 크냐면 얘가 더 커요. 얘에 비하면 작고 작으니까 무시되는 거야. 얘는 그냥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지. 그럼 얘는 확정형이야 부정형이야? 라고 하면 확정형인 거예요. 그치?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라고 유리화부터 해놓고 가면은 괜히 길 돌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어떤 특징이 존재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만약에 대입을 해봤더니 하나가 무한대 2차고 하나가 무한대야. 두 개를 빼. 그럼 얘는 당연히 무한대일 거야. 그럼 얘가 만약에 2 무한대야 또는 얘가 무한대야. 걔네들을 빼 라고 하면 얘도 당연히 뭘까? 무한대겠지. 왜? 2x 빼기 x니까 우리 결국은 x라고 계산되는 거 아니야? x에다 무한대 씌우면 무한대잖아요. 그치? 발산하는 게 보여. 확정형이라고. 그러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제곱은 뭘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겠지. 이거 이해되고 있어? 얘 무시되고 이것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2 무한대는 계산하면 결국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같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기는 하지만 얘네들은 다 영향력의 차이가 있다 보니 확정형이 돼요. 그럼 부정형으로서의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어떤 특징일 수밖에 없냐면 차수와 개수가 같아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이제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특징이 차수와 개수가 동일한 상황이겠다. 그럼 우리가 이제 요거를 알고 있으면 조금 편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게 이런 거지. 만약에 내가 루트에 9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x 해놓고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낸 거야. 그리고 나서 얘를 계산을 했는데 어떤 뭐 수렴하는 값이 나왔대. 어떤 숫자가 나왔대. 그럼 여기서 a는 얼마니? 라고 하면 너네가 보자마자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왜? 차수계수 같아야 된다며? 얘 무한대 집어넣으면 2차잖아요. 루트 씌우니까 1차고 얘는 무한대인데 1차잖아. 루트 씌우니까 2분의 1차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무시되는 거야. 그럼 얘와 얘가 방금 아까 한 것처럼 무한대가 아니라 어떤 숫자야? 라는 얘기는 얘와 얘의 차수와 개수가 동일한 상황이다 라는 얘기인 거고 그 얘기는 얘가 지금 얼마야? 3x지. 그럼 얘는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3x여야 무한대 꼴이 되겠지. 맞아? 이해되고 있어? 그럼 a가 얼마일 수밖에 없다고? 마이너스 3일 수밖에 없겠다고. 이해되지? 아니 3x 빼기 3x에다가 리미트 무한대를 보내면 얘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 얘가 얼마인지 모르는 앤 거라고. 얘가 만약에 숫자가 안 맞잖아요. 그럼 무조건 무한대로 발산할 거라고. 그지? 그래서 보자마자 마이너스 3이네 라고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 미정계수라고 하잖아요. 중간중간 문자 껴있는 계산에서 하나 알고 시작하는 게 계산이 많이 편해. 그래서 요즘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한다? 이것도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은 상황이어야지만
같은 상황이어야지만 얘가 부정형이 되는 거야. 다 했어? 시험지 안 받았어? 자, 차수가 같아야지만 우리가 부정형이 돼서 극한값 계산이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될까? 2차고 3차니까 다 무시되는 거야. 그러면서 얘는 무한대 3차니까 그냥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 근데 얘가 만약에 2야. 제곱이야. 그럼 얘와 얘의 차수가 같으니까 우리는 얘네들의 비율만 비교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럼 2분의 4니까 그냥 2야 라고 써버리시면 끝인 거야. 그치? 자, 이게 교재에는 아마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거냐면 차수가 가장 높은 애들로 각 위아래의 항들을 나눠버려요. x제곱으로 나눠버리면은 x분의 2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분자가 되고요. 분모는 2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돼요. 그러면서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니까 결국은 2야 라고 계산을 할 거거든.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우리는 뭐 영향력이 누가 더 크냐 작냐를 판단해서 눈으로 풀어버리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0 곱하기 무한대 꼴은 통분을 해서 처리를 해버리는 건데 우리 봐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만약에 무한대를 0분의 1로 바꾼다면 얘는 식이 0분의 0꼴의 형태가 되는 건 맞아? 그럼 0분의 0꼴은 우리가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인수를 약분시켜서 제거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통분을 한다는 얘기는 식을 변형시켜서 0분의 0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꾸고 그리고 나서 걔네들 약분한 다음에 계산을 하자야.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해봤더니 이런 형태가 나왔어. 그럼 통분해서 계산해주면은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조금만 연습하면 그냥 바로바로 풀 수 있는 거라. 이제 요거는 나올 일이 뭐 없진 않겠지만은 뭐 어렵게 나오진 않겠고 기본적인 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0분의 0꼴이야. 얘가 이제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출제도 많이 되고 되게 중요하거든. 자, 0분의 0꼴을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얘네들이 어떤 형태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케이스가 세 가지로 갈리거든요. 첫 번째는 얘가 우리 0분의 0,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인수.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는데 x 곱하기 뭐시기 분의 x 곱하기 뭐시기 이렇게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럼 내가 요거를 계산을 할 때 인수분해를 해봤더니 x가 딱 분자에는 2개, 분모에는 하나. 그리고 여기에는 없다라고 치자. 그렇게 계산이 된 거야. 그러면 요 상황에서 요 놈이랑 약분이 되죠. 0 집어넣으면 무슨 일이 생겨? 0 되는 거 맞니? 여기까지 이해되지? 0 되는 인수를 제거했는데 위에가 지금 2개야. 0의 개수라고 할게. 0의 개수가 1개고 여긴 2개라서 약분해도 하나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0이 될 거야가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케이스. 그럼 두 번째는 어떨 수도 있냐면 리미트 x를 0으로 보냈는데 x에다가 어떤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x 곱하기 네모에서 이번엔 분자가 0의 개수가 분모가 더 많은 상황인 거야. 그럼 얘랑 약분해주고 0 대입하면 얘는 결국 0분의 얼마가 되면서 뭐가 돼야 돼 이거? 0분의 1 얼마라 그랬어 아까? 무한대라 그랬지. 얘 0분의 1 곱하기 뭐식이니까 무한대로 가는 거 맞아? 무한대 곱하기 뭐식이나 똑같잖아. 무한대로 발산하겠네? 그지? 자, 그러면 세 번째.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는데 얘가 x가 2개인데 위에도 x가 2개고요. 여기에 뭐식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야 라고 하면 얘랑 약분돼서 더 이상 0 되는 애가 여긴 안 남아있는 거 맞지? 그러면서 여기다 0을 대입을 하잖아. 그럼 얘는 어떤 수렴하는 극한값을 갖게 될 텐데 그럼 여기에는 단서가 하나 붙어요. 단 0이 아닌 0이 아닌 상수의 극한값을 갖는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판단해 볼 수 있는 게 분모와 분자에 0 되는 인수의 개수가 같아. 얘가 2개고 얘가 2개야. 그럼 우변에는 무조건 뭐가 올 거냐면 0이 아닌 어떤 상수가 올 거야. 뭐라고? 0이 아니라고. 근데 내가 만약에
0분의 0꼴 계산을 했는데 얘가 어떤 수렴하는 값이 나왔어. 근데 걔가 만약에 0이잖아요. 0이지. 그럼 무조건 분4에 있는 0의 개수가 분5에 있는 0의 개수보다 많을 거다란 얘기야. 이해돼? 외울 건 아니야. 그냥 너네가 보고 그때그때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 되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만약에 분모가 더 많으면 뭐가 될 거야?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이 상황이 이해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건들이 막 주어질 거야. 근데 어떤 극한값 계산을 했는데 우변이 0이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이 위에 있는 요 식을 뭔지는 모르겠는데 fx라고 한다면 fx는 0 되는 인수를 두 개는 가지고 시작을 하겠다 라고 식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함수를 결정을 해줄 때 유용하게 써먹는 경우가 생겨.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좀 이해를 잘 하고 계셔야 돼요. 외우지는 말고. 궁극적으로 외워지게 하겠다만 그때그때 판단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 거고. 자, 그러면 지금 요거에 대한 내용이 아마 25페이지에 써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교재에 있는 거랑 한번 섞어 봅시다. 교재에서 이제 써 있는 건 무슨 얘기냐? 요거 이해됐지? 자. 이제 교재에 써 있는 게 요래요. 뭐 0분의 0꼴인데 리미트 x를 a로 보내는데 gx분의 fx가 알파라는 값에 수렴을 한대요. 그리고 나서 제일 위에 지금 gx 먼저 0이라고 되어 있네. gx가 0으로 간대. 이거이면 그러면 리미트 fx는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자, 생각 한번 해보자. 이거를 우리가 그냥 합답형 풀듯이 계산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그냥 뭐 우리 이런 거 보였을 때 얘가 맞냐 틀리냐 또는 뭐 얘가 얼마냐 확인하고 싶으면 얘랑 뭐 해보면 돼? 수렴하고 수렴하잖아. 그럼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얘랑 곱해보면 얼마 돼? gx 지어지면서 리미트 fx는 하고 알파랑 0이랑 곱하니까 0 되지. 그래서 리미트 fx는 0이네 라고 구할 수는 있단 말이지. 그럼 얘가 이제 무슨 뜻이냐? 봐봐. 문제에서 요 놈이 0이라고 정해줬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무한대로 발산을 하거나 또는 어떤 상수의 값을 가지거나 또는 0으로 수렴할 수도 있거든. 이거 말고는 없는 거 맞아? 어떤 숫자거나 무한대로 가거나 무한소로 가거나 이거 세 개 말고는 경우의 수가 없지. 그럼 생각해봐. 얘가 0이야. 대입해봤더니 얘가 무한대야.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0분의 무한대가 돼요. 그럼 0분의 무한대는 얼마야? 무한대 곱하기 0분의 1.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니까 얼마로 가? 무한대로 가겠지. 맞아? 얘 지금 알파라는 값에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지. 여기까지. 얘는 상수면 얘가 0이고 얘가 숫자야. 0분의 상수는 얼마니? 야, 이거 판단할 수 있어야 돼. 0분의 상수 얼마야? 무한대지? 졸지 마. 0분의 0은 얼마야? 모르지. 부정형이잖아. 계산해봐야 하는 거지. 근데 이 경우에 발산하잖아. 이 경우에 얘는 무한대로 간다고. 그럼 얘가 어떤 수렴하는 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이 fx가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다고? 0일 수밖에 없겠다는 얘기인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아니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세 개밖에 없어요. 무한대 아니면 0 아니면 숫자인데 무한대랑 숫자를 넣어봤더니 둘 다 발산해. 근데 문제에서 수렴한다라 그랬단 말이야. 수렴하려면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얘가 0일 수밖에 없다고. 선 알겠어? 선 헷갈려? 입술이 간지럽니? 왜? 0분의 말을 잘 들어야 돼. 내가 0분의 무한대를 말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무한대 곱하기 0분의 1이라고 말했어. 0분의 1을 그리고 손으로 가리키면서 무한대네 라고 했거든. 그리고 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네요 라고 했단 말이야. 내가 이제 말을 다 해주잖아. 개놈스키야. 들어 좀. 이제 못 알아쳐먹을까 봐 얘기를 해주는데 왜 자꾸 못 듣는 거야. 아유 목말라. 자 어찌됐건 얘는 그래서 0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
이번에는 x를 a로 보내는데 gx분의 fx인데요. 자, 여기는 알파. 아마 여기 지금 교재는 다른 것도 써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잠깐 이것만 보자.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0이라고 돼 있다면, 그렇다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0이야 라고 돼 있을 거거든. 자, 요것도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그래. 얘랑 수렴하니까 gx를 찾고 싶으니까 얘를 역수를 취해보는 거야. 그럼 f분의 g가 알파가 되거든. 거기다가 f를 곱하는 거야. 그럼 알파 곱하기 0이 되거든. 알파 곱하기 0이 아니라 알파분의 1 곱하기 0이 될 거거든. 그럼 얘 약분되면서 gx는 알파분의 0이니까 그냥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요거 역수 취해서 얘랑 곱해보면 되는 거야. 증명은 그래. 자, 근데 이제 요것도 어떤 의미가 있겠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아까랑은 다르게 지금은 fx가 0이야 라고 줬단 말이야. 그럼 이번에는 gx가 뭔지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무한대로 가거나, 두 번째는 상수로 가거나, 세 번째는 0으로 가거나. 이거 세 가지겠지. 그럼 이제 똑같이 생각. 무한대라면 무한대분의 0이야. 무한대분의 0은 0 곱하기 무한대분의 1이에요. 그럼 무한대분의 1은 0이거든요. 그래서 얘랑 곱하면 그냥 0이 되는 거야.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상수라면 상수분의 0이거든. 상수분의 0은 얼마야? 그냥 0이지 뭐. 그럼 얘가 0이라면 0분의 0이니까 0분의 0이니까 뭔지 모르는 상황이겠는데, 봐봐. 얘가 0이고 얘가 0이야. 얘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무한대 아니면 상수 아니면 0인데, 근데 얘가 무한대거나 상수면 얘는 무조건 0으로 갈 거야. 얘는 알파는. 맞지? 맞아? 그러면 얘가 만약에 0이었다면, 얘가 0이고 얘랑 약분해서 0이 되는 인수가 소거가 됐다면, 0이 되는 개수가 같다면, 그렇다면 얘는 무조건 뭐가 나올 거라고? 0이 아닌 어떤 상수의 극한값을 가질 거다라는 얘기인 거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정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봐봐. 얘가 무한대거나 상수면 얘는 0이 돼요. 무한대면 0, 무한대면 0. 상수여도 0이었잖아. 그치?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얘가 0이 아니야 라고 하면, 그러면 얘가 0일 때 얘는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0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치? 언제? 얘가 0이 아니면. 0이 아닌 어떤 상수의 극한값이 나오면 얘가 0일 수밖에 없다고. 뭔 얘기하는지 알겠어? 이거 뭐 외우는 것도 좋은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외우지 말고 좀 잘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요거는 우리가 식 세울 때 되게 많이 쓸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우변의 요놈의 결과가 뭐냐, 누가 0이냐 라고 주어졌냐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달라질 거야. 그러니까 그걸 잘 기억해 놓고 있다가 문제에서 우리가 식을 추론해 줄 때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인 거고. 자, 그러면 문제를 푸시면서 정리를 한번 쓱 해볼 건데, 기본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 문제들은 내가 그냥 다른 풀이가 있다면 그 다른 풀이도 하나씩 섞어서 얘기를 해줄 테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 봐서 기출문제 중에 우리 오늘 한 거 써먹을 수 있는 문제 풀 수 있겠다 싶으면 하나 좀 풀어드릴 테니까 보시고 부지런히 해보자. 오늘 여기까지예요, 딱. 근데 문제 수가 좀 많은데 기본 문제야, 다. 11개. 그거 금방 해요, 11개. 쉬워서 금방 해. 자, 01번 한번 보세요. 0분의 0꼴의 극한값이라고 돼 있어. 자, 일단 리미트 보이면 뭐 하자? 선우야? 뭐 하자? 대입하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분모가 뭐야? 0이야. 그러니까 분자도 뭐일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겠지. 왜? 어떤 극한값을 가진다 했으니까. 구하라고 하니까. 그럼 얘가 x 플러스 1이랑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리고 밑에 x 플러스 1이 있죠. 그럼 이제 전형적인 0분의 0꼴이네. 얘랑 약분하시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2가 답이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2번. 자, 제 같은 경우에도 대입해보면은 0분의 0꼴이 나오니까 유리화를 해줘야겠다. 계산은 좀 빨리 할게. 자, 분모는 부호 바꿔서 곱할 거니까 이렇게 되고요. 분자는. 그 다음 분모는 x-1에다가 루트의 x 플러스 3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러면서 얘가 액마1, 얘도 액마1이니까 요거 약분이 돼. 그리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그럼 1 집어 넣어봤더니 얼마야? 4분의 1이야 라고 정리되는 거 맞지?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유리화해서 계산해주면 되겠다. 뭐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fx가 저렇게 주어져 있대. 그럼 이것도 일단 우리가 정보를 하나 찾자라고 하면 1 대입하겠죠. 그러면은 여기 분모가 0이고 여기 지금 어떤 숫자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분자도 뭐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겠다. 왜? 그 외의 경우에는 전부 다 무한대로 발산했었으니까. 자, 그러면은 f의 1 빼기 6이 0이어야 하고요. f1이 6이네 라고 찾을 수 있거든. 그리고 나서 f1이 6인 걸 찾아낸 상황에서 요거 우리 지금 잘 봤더니 fx로 이쁘게 묶일 것 같거든. 그 다음에 여기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인수분해 공식 써주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얘가 얼마냐면 5라고 문제에서 줬지. 그리고 나서 리미트 x를 1로 보내는 건데 여기다 1로 보내면 fx에 f1 되는 거니까 f1이 얼마? 6이라는 거 찾았죠. 그럼 얘가 6 되고요. 얘가 5 되고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분의 1 되죠. 답은 그래서 얼마? 10이야 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거는 조금 다르게 푼다라고 하면 얘를 알잖아. 0분의 0꼴이잖아.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셔도 돼요. fx 빼기 6은 f1로 바꿀 수 있잖아. 그리고 리미트 x를 1로.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면 f'1 되는 거 알지? 미분계수 정의 기억나시면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이 문제는 사실 이렇게 푸는 게 조금 뻘짓이긴 해요. 괜히 돌아가거든.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야, 이거 눈으로 풀자. 1번 얼마야? 2지? 2. 여기 개수만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 그 다음 2번. 선우야, 희생 한번 해줘. 이거 얼마야? 0. 그렇지. 분모가 차수가 2차잖아요. 더 크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 제곱, 얘는 무한대 1차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아니고 무한대분의 상수꼴일 거지. 그래서 0이 되겠다. 그 다음 3번. 자, 이것도 루트 보이고 꼴이 뭔가 우리한테 조금 많이 보던 꼴이다 보니까 공부 좀 했다 싶으면 보자마자 유리화하거든요. 무한대 대입해보면 무슨 꼴이야? 얘 무시되고 얘 무시되고 얘 무시되지. 왜냐면 얘가 무한대고요. 쟤는 루트의 무한대 제곱이니까 결국 무한대 되거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 거야. 그럼 차수 같은 애들의 개수만 비교하면 되니까 1이 되는 거지. x분의 x니까.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0꼴의 극한값 계산 이렇게 돼 있는데 쟤는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눈에 띄는 게 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랑 헷갈리라고 넣어놓은 것 같기는 한데 뭐야? 그냥 무한대겠지? 무한대 집어넣으면 나머지 다 무시되면서 무한대 세제곱이니까 얘는 그냥 무한대다. 자, 1번은 무한대 집어넣어보면은 루트에 x제곱 플러스 2x 빼기 x인데 얘가 무시될 거야. 차수가 작으니까. 그러면서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돼서 차수계수 똑같으니 부정형이네. 그러면 유리화를 했을 때 루트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x분의 x제곱 더하기 2x 빼기 x제곱이 되고요. 얘랑 지워지면서 무한대로 보내보면 얼마 돼? 얘 무시되지? 그러면은 x 더하기 x니까 2x, 분자에도 2x 무시해버리고 계산해주면 돼.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1. 그 다음 3번은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에 x-1분의 1 더하기 1이지. 그럼 여기에서 요거를 가지고 뭐 해줘?
0 집어넣어봤더니 무한대, 0 집어넣어봤더니 0이죠. 무한대 곱하기 0꼴이니까 얘는 통분. 통분해주시면 x분의 1에 액마 1분의 1 더하기 액마 1분의 액마 1이야. 그럼 1 지워지죠. 그럼 얘가 얼마냐면 x분의 1에 액마 1분의 x가 되고요. 지금 얘가 0 되는 인수지. 지워주시고 그리고 나서 0 대입하시면 되죠. 답은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 되더라 해서 이것도 기본 계산 가볍게 풀어주시면 되고. 자 5번. 자 요거는 할 얘기가 조금 있어요. 잘 봐봐. 일단 답은 너네가 다 풀 수 있을 거거든. 답을 못 내지는 않을 거야. 계산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분모 0이죠. 그럼 분자에다가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 1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고요. 얘가 0이어야 되는 거야. 왜? 왜? 분모가 0이니까 분자가 0이 아니면 얘 발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수를 극한값으로 가지니까 0일 수밖에 없겠다 해서 우리가 이런 관계식 세워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니? 니네 이거 가지고 얘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을 거거든. 졸지 마. 그리고 나서 뭐 해? 이게 이제 훈련이 된 결과잖아요. 당연히 이거 인수분해 하겠지. 그럼 인수분해를 하는데 일단 여기서 팁 하나는 뭐 3차식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긴 한데 얘가 무조건 액분리를 하나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애랑 곱해서 이거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 x 더하기 얘랑 곱해서 이거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a-1 있다라고 놓고 계산하셔도 되지. 가운데는 알아서 맞춰질 거고. 약분하시고 리미트 x를 마이너스 1로 보내는 거야. 그럼 얼마 돼? 마이너스 2 더하기 a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얘가 얼마? 3이니까 a는 5예요. 그럼 a가 5니까 b는 4예요 라고 계산은 다 할 거거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캐치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봐봐. 우리가 지금 풀긴 자연스럽게 풀었어. a랑 b를 구하는 건데 지금 문자가 몇 개야? 2개지. 우리가 그냥 여태까지 알고 있던 바로는 문자가 2개면 조건이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지. 근데 지금 식 몇 개 있어? 1개 있죠. 얘는 기본 문제니까 너네가 아무 생각 없이 풀어도 풀리거든. 근데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문제 하나 푸는데 이게 호흡이 길어져요. 오래 걸리거든. 조건도 이거 주고 저거 주고 막 너네가 판단하다 보면 흐름을 놓쳐. 그러다 보니까 졸라 당연한 건데 이 생각을 못 해요. 0분의 0꼴은 기본적으로 식 1개당 조건이 2개씩 주어져. 조건이 2개야. 어떻게? 분모랑 분자, 함수 둘 중에 하나는 뭘 줄 거야. 0이 된다 어쩐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머지 하나가 0 된다라는 조건 하나를 찾아내겠지 이거 가지고. 그리고 나서 신나게 막 풀다가 나중에 조건 하나 못 찾아서 못 푸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그 조건은 어디 숨어 있을 거냐면 얘를 이 관계식을 여기다 다시 대입을 한 다음에 인수분해에서 0분의 0꼴 계산을 다시 한번 해줘야 되는 거야. 맞지? 분모 또는 분자가 0이 될 거야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이거 실제로 0분의 0꼴 계산하는 게 두 번째. 이거 생각보다 놓치는 경우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딱 보자마자 대입을 할 거고요. 대입을 했을 때 0분의 0꼴이야 라고 하는 순간 아 여기서 우리 일단 기본 조건 2개는 찾고 가야겠다라는 생각하고 푸셔야 된다고. 나중 가면.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잘 기억을 해놔. 나중에 분명히 한 번 정도 못 푸는 경우 생길 거고. 자 2번은 0분의 0꼴 유리화 계산인데 얘도 뭐 똑같죠. 그냥 유리화해서 푸시면 돼요. 요거는 안 할게. 이따가 안 풀리시는 분은 저한테 따로 얘기 좀 하세요. 자 그 다음에 6번. 자 얘도 F3을 구해라. 일단 분모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요 0이 나와요. 그럼 F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겠다. 2를 집어넣으면 또 0 나와야 되니까 아 F에 2를 넣어도 0이겠다 라는 걸 찾은 순간 우리는 fx가 지금 3차 함수거든. 그럼 fx는 x-2랑 x 플러스 1을 인수로 하나씩 갖고 있는 상황일 거고 그 다음 나머지 하나가 뭔지 모르는데 자 이건 취향이야. 나는 여기다 보통 x-a 이렇게 놓고 여기다 앞에다 p 이렇게 써주는 걸 좋아해.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x-2에 x 플러스 1에 ax 플러스 b 이렇게 놔주는 것도 돼요.
어차피 최고차항 뭔지 모르니까 여기 섞여 있는 거지. 뭐 식 세우는 건 취향이고.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아마 계산해보면 얘가 계산이 좀 더 편할 거야. 그래서 요거 식 세웠고요. 그 다음 얘를 다시 뭐해? 여기랑 여기다 각각 대입을 하셔야죠. 그럼 내가 여기 x 플러스 1이 있다라고 치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이거 지워지면서 액마 2의 ax 플러스 b가 되고요. 걔가 6이네. 그럼 두 번째는 여기에 액플 1이 아니라 액마 2가 있었다라고 치는 거야. 이번엔 이 식에다 대입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얘랑 지워지고요. 이건 없었던 거야. 얘랑 지워지고 액플 1에 ax 플러스 b가 되고요. 리미트 x를 2로 보내는 건데 걔가 3이야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요 6이에요. 그럼 이거 약분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2 집어넣으면 3, 약분하면 1 되지. 그러면은 2a 플러스 b가 1이야. 두 개를 빼주시면은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3이니까 a가 1이고요. a가 1이면 넘어갔을 때 b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래서 a 값, b 값 찾았으니까 a에다가 1, b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고 3 집어넣으면 답이네. 1 곱하기 4 곱하기 2니까 8이야 라고 계산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7번. 7번에 1번은 보자마자 답 나와야 돼. 얼마야?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 건 보이고, 그 다음 아까 뭐라 그랬냐면 차수 계수 같아야 된다 그랬거든. 그럼 A 얼마일 수밖에 없어? 1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1번 답은 1이죠. 2번. 쟤는 뭐 그냥 계산해야지. 유리화합시다. 루트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루트에 x제곱 빼기 ax 분의, 저기다가 우리 합차 계산되는 거니까 x제곱 더하기 ax 빼기 x제곱 더하기 ax가 돼요. 얘랑 지워지겠지. 유리화한 거야 그냥. 그리고 나서 리미트 x를 무한대로. 그럼 우리는 뭐만 읽으면 된다? 차수가 낮은 애들만 읽으시면, 높은 애들만 읽어주시면 돼요. 낮은 애들은 무시해 주시고, 그러면 얘 x 되고 얘도 x 되니까 여기 2x, 여기 ax니까 2ax. 그럼 요거와 요거의 개수비는 2분의 2a니까 a. 근데 걔가 얼마? 4. 그래서 a는 4야.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8번. x에 대한 다항함수 fx가 다음 식을 만족할 때 f2 값을 구해라. 자, 일단 얘 무한대로 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계산했는데 1이야. 그 얘기는 fx가 어떨 수밖에 없다. 2x의 제곱 어적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겠다. 함수 추론하는 과정이지. 그 다음 두 번째, 0분의 0꼴이네. 1 넣으면 0 나오니까, 그러면은 얘는 fx가 1 넣었을 때 0일 수밖에 없겠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다?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2면서요. 1 넣었을 때 0이야라는 얘기니까 x-1 하나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 하나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x-k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 그리고 나서 이 식을 다시 0분의 0꼴은 식 하나당 조건 2개다. 대입을 해 주시면 밑에 어차피 액마1 무조건 있을 거고요. x 플러스 2가 하나가 있어야겠네. 그 다음 극한값 계산하시면 돼요. 얘랑 지워지고 3분의 2의 1-k가 되는데 걔가 2야. 날라가면 1이고 날라가면 3이니까 1 넘어가시면 k는 마이너스 2겠다. 그럼 k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k 플러스 x 플러스 2가 되죠. 2 집어넣으면 답이에요. 4, 2, 8 곱하기 1이니까 8이다.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한 가지 당부는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fx가 2차식인 거 찾았으니까 일단 2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놓고 1 넣어서 0 넣고 그 다음 또 집어넣고 계산. 이게 2차일 땐 괜찮은데 3차나 4차로 넘어가면 계산이 헬이에요. 최대한 인수정리 이용해서 푸시고,
이런 계산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최후의 수단이야. 가장 우선순위가 낮아야 돼요. 자, 그 다음 9번. 이거는 뭐 샌드위치지 뭐. 샌드위치는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죠. fx를 몰라요. 근데 fx 양옆의 함수를 알려줬어. 내가 원하는 거는 얘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거. 그럼 공평하게 다 똑같이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시면 되고, 얘는 전부 다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양수라서 그냥 나눠도 부동호 방향 신경 안 써도 되기는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 그럼 얘가 얼마? 2. 그리고 뭘 붙여? 등호가 붙어야 돼. 얘도 얼마? 2. 그래서 얘는 얼마? 2일 수밖에 없다. 자, 10번. 최고차 함계수가 1인 2차 함수 gx에 대하여 g5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일단 리미트 x를 1 마이너스로 보내는 거니까 gx분의 fx잖아요. 그럼 대입을 한번 해보면 f의 1 마이너스 9요. g의 1 마이너스거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fx는 그냥 어떤 함수야 라고 주었어. 그래프를 그려줬지. gx는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그럼 우리 2차 함수는 말하지 않아도 연속인 건 알거든. 그지? 몰라도 이제부터 아시면 돼요. 다항 함수는 무조건 연속이야. 그러면 연속이란 얘기는 좌극항과 우극항과 함수값이 같을 거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G1-는 G1이란 얘기야. 그리고 F의 1-는 얼마인가 봤더니 1-는 2분의 1로 가네요. 그래서 얘가 2분의 1이야. G1로 나눠. 그게 12분의 1이야. 아, G1은 6이다. 하나 찾아낼 수 있고. 이거 계산을 하면은 G1은 6이겠지. 그 다음 또 똑같이 2 플러스인데 gx는 어차피 2차 함수니까 g의 2 플러스는 g2랑 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f의 2 플러스 빼기 1인데 f2 플러스는 2분의 1이거든. 얘가 2분의 1이거든. 집어넣으면 1이거든. 1 빼기 1은 0이거든. 분모가 0이 됐어. 아, 그 얘기는 g2-1도 0이네. 따라서 g2가 1이네 라는 거 찾을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함수값 2개 알고 있으니까 최고차 함계수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조합해주면 gx는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놓고 1 넣고 6, 2 넣고 1 연립하면 끝이겠네. 1 넣으시면은 얘고요. 2 넣으시면은 얘고요. 두 개를 빼시면은 얘고요. A는 마8, B는 마8 집어넣으면 마7 넘어가면 13. 따라서 GX는 얘가 마8이었고 얘가 13이었고 얘가 GX인데 5 넣어라. 25 빼기 40 더하기 13이니까 38 빼기 40이라서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은 함수 극한 활용. 요거는 뭐 교과서에도 있고요. 문제집이란 문제집마다 다 있는 문제인데, 지금 상황 파악해보면 그래. 원점이 아닌 x제곱 위의 점 p가 있는데 이 p와 지금 얘가 y는 x제곱이니까 여기가 원점일 거란 말이야. 원점을 지나고 중심이 무조건 y축 위에 있대. 문제에서 뭘 딱 결정을 해버렸냐면 이 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이 위에 있는 어떤 점 하나랑 원점을 무조건 지나는 원인 거야. 그럼 여기를 무조건 지나는 어떤 원이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중심이 될 거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건 원이잖아요. 점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는 항상 같을 수밖에 없거든. 이 P가 여기로 이동을 해도 여기를 지나는 어떤 원이 이렇게 생길 거고 중심이 여기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 길이 같다라는 상황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써줄 수 있다는 건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라고 놓으면 항상 성립하는 어떤 관계식이 만들어질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 점 P를 얘를 따라서 5에 한없이 가깝게 만드는 거야. 얘를 여기에 가깝게 보내는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의 좌표를 t, t제곱이라고 잡는다면 t를 여기로 보내는 거니까 리미트 t를 0으로 보내면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얘가 점 A가 얼마냐를 물어본 건데, A가 뭐냐면은 요 점의 y좌표죠. 그럼 내가 얘를 0,A라고 한번 놔볼게. 여기는 0,0이라고 놔볼게.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아야 돼.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아야 돼. 이거에서 이거 점점 거리. t에서 0 빼고 제곱 더하기 t제곱에서 a 빼고 제곱에다가 루트는요. 루트 안 써도 되지? 얘랑 얘랑 거리는 얼마야? 0,a와 0,0 사이의 거리니까 이거 거리 얼마? a지. 양변 제곱할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지? 루트 지워지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요 자리에 a가 왔으면 좋겠는 거야. a는 이제 t에 대한 식. 그럼 전개 t 4제곱 마이너스 2a t제곱 플러스 a제곱은 a제곱이니까 지워져요. 이거 넘어가면은 2a t제곱은 t제곱 플러스 4t제곱이 아니요? t 4제곱이요. 그리고 나서 t제곱으로 나눠. 2t제곱으로 나눠. 하고 위에 거 이제 묶어버렸어. 나는 얘가 y좌표인 걸 알아. 난 얘를 뭐 하고 싶어? t를 0으로 보내보고 싶어. 그럼 얘를 0으로 약분을 해버리시고 얘를 0으로 보내면 날아가면서 얼마만 남아? 2분의 1 남는 거 맞니? 그치? 그래서 이렇게 2분의 1이다 라고 계산을 할 수 있겠다는 얘기인 거고, 극한 문제는 보통 전통적으로 니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프 나오고 또 막 이러니까. 그럼 여기 파트는 일단 첫 번째 당부사항 문제 잘 읽으시고요. 두 번째는 좌표를 설정을 하셔야 돼요. 좌표 설정이 안 돼 있으면 니네가 설정하시면 되고, 문제를 말 그대로 잘 읽으라는 게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그렇군 하거든. 그럼 여기서 너네가 읽으면서 뭘 찾아야 되는 거야? 얘가 이 점과 이 점을 항상 지나는데 원이잖아요. 원의 성질 중에 점점거리가 같다잖아. 그럼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어떤 관계식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질문을 했을 때 욕을 안 먹으려면 좌표는 잡고 오셔야 되는 거야. 좌표 잡고 뭐라도 좀 해봐. 뭐라도 좀 하셔야 된다. 그리고 마플 수능 특강 뒷페이지 넘어가면은 진입한단 해가지고 합답형 문제 있거든요. 자, 요거는 푸시는데 한번 쓱 읽어보시고요. 그 풀면서 밑에 해설도 다 있잖아. 풀고 얘는 이래서 맞구나, 얘는 이래서 틀리구나 한번 쭉 읽으면서 고치면서 가시면 돼요. 제끼지는 말고.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거 해설을 봤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면은 질문하시면 되고, 그 외에 스무스하게 해결되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 잠깐 쉬었다가요. 유형별로 한 문제씩 풉시다.